예,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메타홈을 알리기 위해서 각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회원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회원 가입 맨날 그만큼 뭐 하는 거 자랑하면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홈 플랫폼 안에서 유튜버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유튜브 구독 누르면은 우리 보상으로 메타 코인이 채굴되게끔 아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적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메타홈 안에서 이제 활성도를 높이고, 또 회원들이 움직이는 것, 이제 정말 가짜로 가입해 놨느냐 아니면 진짜 진성으로 가입해 놨느냐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만 2년 동안 해놓은 결과치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플랫폼으로 많은 유저를 유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채굴 방식을, 보상 방식을 이제 메타홈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주는 보상 형태로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 널리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회 홍보를 시작하고 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타홈의 취지를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코인 얘기 왜 안 하고 블록체인 얘기 왜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금 얘기도 하고, 또 뭐 신라 금관 얘기도 하고, 막걸리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뭐 배 얘기도 하고, 뭐 생명사상 뭐 이런 것도 얘기를 쭉 해가 왔는데,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그러한 원동력, 이제 이런 거를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떤 게 원동력이다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뭐 지리적 영향도 있겠고, 또 뭐 화랑이라는 그런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켜서 국가의 인재를 길러낸 뭐 그런 덕분, 또 뭐 김유신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는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된 근본 가장 큰 원동력이 전통과 새로운 문화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고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 전에 화랑 5개라 해서 뭐 충효 신을 뭐 밑바탕에 깔면서 그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은 그런 기상, 그리고 이제 적의 장수라도 함부로 목을 베지 않는 그런 살생유택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적 밑바탕이 또 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살생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정복지에 가서 이 장수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이제 상대편의 적들이 내가 지면 무조건 죽는다, 온 가족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사항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우리가 성을 뺐더라도 결사항전하는 성을 취했을 때는 아군의 손실도 그만큼 많고 이것이 반복되면은 전력 낭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적의 장수라도 항복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대우도 해주고 시급도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피를 흘리지 않고 이제 하나씩 성을 이제 정복하는 거죠. 피를 흘리지 않고 이제 하나씩 그 땅을 넓혀가는 그것이 살생유택의 정신을 밑바탕에 깔면서 그렇게 가야 이게 저항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죠. 저기 루틴,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뢰와 그 루틴은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신뢰로 쌓여서 결국은 이제 많은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전쟁을 안 하고도 자기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도 역사를 보는 한 시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충효신, 임전무태, 살생유특이 다 관련이 있는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원동력이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엮는 그런 독특한 그런 정신, 이것이 통일의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라의 수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나라든 처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화가 오고 또 새로운 도래인이 오고 또 어떤 큰 집단이 이제 어떤 집단을 정복을 하든지 뭐 이렇게 다 역사가 어떤 역사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설화가 외지에서 왔다 하는 설화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고구려의 역사는 부여에서 온 왕자가 고구려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백제의 역사는 이제 또 뭐 알다시피 고구려에서 남하해서 온조와 비류와 온조가 이렇게 세웠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 그 시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수라지 않습니까? 꼭 그것이 어떻게 해주면. 근데 신라는 또 그 뿌리가 되는 가야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지에서 도래했다는 그러한 개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좀 이렇게 정황을 보면은 외지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것을 그 신화나 아니면은 설화로 도래인이 아니고 뿌리를 내린 그 속지주의, 그 땅에서 태어난 걸로 다 설화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 왕의 설화도 그 산에서 특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나서 이렇게 많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신라도 박역거세가 그 지역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이를 발인 이제 김춘추의 조상, 그러니까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김할지가 계림숲에서 검은괴짝에서 태어났다 하는 식으로 그 지역 토착민과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걸 강조하는 그러한 설화로 만들어서 동화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착,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뿌리에서 우리 조상이 처음 태어났다 하는 것이 뿌리적 밑바탕이 그 설화에서, 탄생신화에서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뿌리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신라라는 새로운 나라는 것을 이렇게 접목을 한. 그러면서 뿌리는 확실히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왔다 안 그러고 여기서 태어났다 하는 것으로 해서 뿌리를 탁 심어 버렸는 거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의 문화는 뭐 다 비슷비슷. 그 나라 거기에 있는 받아들이는 그게 신라가 먼저 문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고구려가 먼저 받아들이겠습니까? 백제가 먼저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역사적 사실을 볼 때는 고구려가 훨씬 더 선진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고, 그리고 백제가 또 먼저 받아들이고 신라는 제일 나중에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가장 늦게 그 받아들였을 거 아니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통일을 하는 것은 그 탄생 신화라든지 그것의 뿌리를 벌써 그 지역에 기반을 두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름 자체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대는 파격적인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 주 두 개를 접목을 탁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것이 뭐 1500년, 2000년 전이니까 희미하게 이것이 각색이 될지 몰라도 저는 그러한 뿌리적 연관성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역사에 고려 후기에 우리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이제 당군 신화나 뭐 환인, 환웅, 당군, 그리고 뭐 고조선으로 이런 신화로서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 뒤에.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당군,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 신화를 우리 민족의 신화로 받아들이면은 그 지역이 과연 그럼 어디냐, 이거 지역이. 태백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태백산이냐, 그 태백산이 그럼 백두산이냐, 아니면은 그 백두산이 아니면은 그럼 뭐 만주벌판이나 아니면 저쪽에 그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있는 쪽에 무슨 산이냐, 뭐 어느 강이냐, 그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인, 환웅, 당군이 내려왔는 그 산이 우리나라의 태백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거기서 태백산에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후손들이 저기 고조선으로 가서 나라를 또 세웠고, 그리고 그 고조선의 나라를 세운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지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지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 가서 다시 북방으로 진출해 가지고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러면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뒤를 받아 가지고 부여가 있었고, 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그걸 이어받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지역으로 이제 축소가 돼서 왔다, 월뿌리가 여기인데 갔다가 왔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희미하거든요. 힘이. 그럼 거기서 그럼 그 신단수라는 것이 무엇이지, 그게 그러면 명확히 거기냐 아니면 이 지역이냐라는 것을 해서 여기서 출발해가 거기 갔다가 다시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줘야 역사적인 일관성이 있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민족 문화로서, 민족의 신화로서 정착이 될 건데, 그것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몽고, 카자흐스탄 어느 지역에서 먼저 그 당군 신화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 아니면 그러면 그 지역 중심의 모든 뭐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소련이나 뭐 동북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옛날 거란족,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요 나라죠. 요 나라 저 위에 있는 뭐라 그러죠, 저기 몽고, 그죠, 원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북 쪽에 저 위에 있는 그 여진족, 금나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청나라를 건설한 뭐 이런, 그럼 그 민족의 모든 그 신화가 당군 신화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려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혹여 이게 고려 말에 원나라 지배를 받을 때 원나라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역사를 바라볼 때 저는 시각에서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공부하면 할수록,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그러면은 역사란 거는 뭐냐면 뿌리가 여기다, 뿌리가 원래 여기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출발점이. 그 출발점에 있는 그 민족의 뿌리가 원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발점이 다른 쪽에서 왔다가 우리는 그 반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 혼이나 민족 뿌리가 안 생겨. 혼이라는 건 뭐예요? 중심이거든, 중심. 충도 중심이고, 모든 논리의 중심선상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게 퍼져나간다고. 혼이 다, 백이 하나도 다 없어져도, 백이 없어져도 중심에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은 살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양심을 팔더라도 혼은 살아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것이 민족 혼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옆 뿔딱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것이 중심의 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은, 제가 역사적 시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뭐 시나 그런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죠, 누가 무슨 시를 썼든 무슨 자연이 무슨 애든 거기에 사람의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반대한다. 자연이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자연 연자에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뭐 달이 도는데, 달이 다른 해는 졌다가 뭐 떴다가 뭐 딱 하나로 요렇게 동그랗게 인간하게 보이지만은, 달은 졌다가 하지만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초승달이었다가 상현달이었다가 보름달이었다가 하연달이었다가 또 금음달이었다가, 이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변화무쌍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달에서. 그래서 이제 원력을 중심으로 옛날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걔가 아무리 짓어도 니는 짓어라 나는 간다 하는 게 자연이거든요. 그대로를. 뭐 걔가 짓든 사람이 짓든 그 원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의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홍익인간을 우리가 뭐 단군 신화에서 홍익인간을 하지만, 홍익인간보다는 권리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자연과의 공존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 지마 좋다고 해가지고 개발하고 인간 자기만 좋다 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 뭐 중국 같은 데서 홍수가 나가 두바이에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뭐 물 날리고, 중국에는 뭐 정말 폭우가 쏟아져가 완전, 그럼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와가 막 난리, 토대가 와가 막 전설잖아요. 아무리 뭐라 그럽니까, 인류 과학이 뛰어난다 해도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 과학자로 보면 정말 미미한 그런 존재예요. 미미한. 그러니까 집단의 힘 때문에 그것이 크고 인간이 그냥 힘이 강한 거 뭐지만은, 다 퇴직하고 나와가 개인으로 돌아가면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장관 아니라 대통령하고 나와도 나와보면은 뭐 자기 몸도 하나 가두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게, 짝대기 힘에 의지해가 다니는 게 인간인데, 근데 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연을 팽개치면서. 그런 논리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뭐냐? 왜 제가 시와 자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게, 그 원리대로 놔두는 게 이걸 강조했냐? 이러면은
거기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념이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념이 그와 동일한 거예요. 왜? 누구 하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이 블록체인 안에서의 집단적 의사, 집단의 공동의 이념, 이데아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굴러가게끔 탈중앙화한 시스템이 블록체인이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블록체인의 이상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똑같지. 제가 이제까지 했는 얘기와 블록체인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죠. 저는 사람이고 블록체인은 기계인데, 그러면 그것이 뭐냐? 똑같은 생각이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러면 신라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주의라고 좀 표현. 그러한 뿌리를 내리는 그 전통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는 생각과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합쳐서 신라가 통일을 했듯이, 우리 메타홈도 전 세계를 우리가 하나의 이 메타홈 플랫폼 안에서의 뭐라죠? 그걸 통일을 이루려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통적인 거죠. 가장 인간의 그런 뭐라 그러죠? 근본적인 문제. 예. 출발점을 하고, 예. 그리고 가장 선진화된 그런 이데아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질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딱 그냥 평행선처럼 딱 그냥 음과 양이 만났을 때 아주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예, 딱 그냥 끼어 맞춰지가 딱 아구가 맞는 그러한 논리적인 결합이 돼야만이 전 세계를 통일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통일할 거 아닙니까? 그것 없이 1등 어떻게 해요? 1등 못해요. 1등 못합니다. 1등이 그렇게 뭐 만만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운동을 365일 해도 올림픽 가가지고 1등 뭐 하는 사람 맨날 2등만 해요. 맨날 2등만 해요. 맨날 2등만 해요. 1등 아무나 못한다니까.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 종목의 구기선수, 무슨 선수, 뭐 종목마다 다 1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1등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1등이. 각 분야에서. 그렇지만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 1등을 꿈꾸는 회사가 그냥 플랫폼 하나 잘 만든다고, 코인 하나 잘 만든다고, 아니면은 무슨 아이디어 잘 내가지고 그 1등 하겠습니까? 어떻게 1등 하겠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출발점에서의 그러한 생각과 인간의 혼을 담는 그런 생각과 기계가 하는 계산적인 모든 프로그램의 끝이 맞아야 전 세계 1등을 꿈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일관된 생각과 메타홈이 추구하는 이상과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념이 한치 어긋난도 없이 이게 아구가 맞게 돌아가야만이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교훈 삼아서 이걸 결합을 해야만이 전정코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는 그러한 그때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러한 영광, 그것을 단순히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이 조그맣게 반으로 통일하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가 아닌 우리가 무한정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지역적 그 한계를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지역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봐서 언제 어디서나 이걸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 그거 없이 얼빠진 민족이 어떻게 그 전 세계의 정신 문화를 리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얼빠진 민족이 전 세계 리딩할 수가 없어요. 혼과 열과 어를 다해서 해야만이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우리 것을 일선에서 우리가 나가고, 우리 모든 메타홈의 리더분들이 일치단결해서 가야만,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고 그래야만 이룰 수 있는 역사다. 그런 역사의 중심에 우리 모든 리더분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